자, 86쪽에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이라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한다 이렇게 배웠죠. 강화 완화한다는 것은 보완을 시킨다는 거죠. 그 보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지구에서 행위를 제한한다. 즉 건축 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용도지가 지정되면은 자, 용도지역 이 세 가지를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에 따라서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하죠. 그 행위 제한을 배운다는 이 보완 기준 배운다 할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완 기준에 대해서 어디에 규정했느냐를 첫째 묻습니다. 어디에 규정했느냐.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규정했다? 조례에 규정해놨어요. 자, 아니면 계획에 규정해놓은 것도 있고 법령에 규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규정해놓은 것은 고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 진흥, 지구 있죠. 자, 고도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그 제한을 계획에 규정해놨고, 자, 법령에 규정해놓은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그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1번의 원칙에 72조 내지 80조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그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대본 제한인데, 자, 구체적으로 1번 경관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자, 보존관리 형성에 장애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까지 주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관지구가 정되면은 경치를 가릴 만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용도적상 허용되는 것 중에서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을 자,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 정해놨다. 도시공객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해놨죠. 경관지구는 어디 정해놨습니까? 조례에 정해놨다. 거기에 밑줄치가 보시고 다만 이하는 안 보셔도 돼요. 이번에 방제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방제지구 안에서 풍수의 산사태, 지반 붕괴, 지진 그 밖에 제2방향 장이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줄쳤습니까? 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연 방제지구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만 하면 되니까, 자연 방제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물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 강화시켜야 되죠. 그 설치할 수 없는 건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공객 조례라고 되어 있죠. 조례에 정해놨다 이 뜻이. 다만 보실 거 없고, 자, 보호주간의 건축 제한 줄칩니다. 보호주간에서는 다음 각 호군에 따른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가 있다. 보호주구도 용도가 강화되죠. 자, 보호주가 지정되면 건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딱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보호주가 지정되면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정하는 것보다는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정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 거기에 다음 각 호군에 따라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해놨죠. 몇 가지만 정하겠다 이 뜻. 설치할 수 있는 거.
자, 1번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보시면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지에 저해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만 넣을 수가 있어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자,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 거기에 줄치면 되죠. 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는 보실 거 없고, 생태계 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제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럼 보호지구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 정해놨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건축 제한. 특정 용도 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의하다 인정하여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정되면은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들어올 수 없죠. 그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 정해놨다. 자, 복합용도지구 건축 제한.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도시군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자, 복합용도지구가 적용되면은 자, 상가 같은 것이 복합상가 들어가죠. 그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 정해놨다 이 뜻이. 근데 조례에 정했는데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그 밑에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에 묻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준주거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 지정했죠. 그럼 뭐가 들어간다? 준주거지역상 허용은 들어가는데 다만 줄칩니다. 다음 항목의 건축물은 어떻게 하라?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 줄칩니다. 안마시술소, 2번 관람장, 3번 공장, 4번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5번 동식물 관련시설, 6번 장례시설. 자, 이런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가 지정되더라도 준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 넣되 이 6가지는 제외하라 이 뜻이. 그럼 시험에 이런 걸 묻는다. 다음 중 복합용도지구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되면은 준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라. 알겠어요? 그럼 그 5개, 4개 내겠죠? 하나 탁 들어온다. 예. 그러면은 자, 그게 안마시술소는 막 우리 기본적으로 안 되죠? 예. 관람장이나 그 다음에 공장 같은 유물 저장 처리시설 같은 동식물 관련시설 같은 장례시설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제일 묻기 좋은 게 장례시설이에요. 1, 2, 3, 4, 5는 이거는 복합상가와 관련 없는 시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만 하면 쉽게 알아요. 그런데 6번이 좀 애매하죠. 6번 같은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일반공업지역에는 줄칩니다. 중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복합용도지역이 되면은 다만 다음 강목 건축물은 제외한다 내가 있죠. 1번에 아파트 줄치고 1번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줄치고 노자시설 줄치면 되는데 그래서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설은 노자시설은 좀 되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건물 같은데 아파트가 애매하죠. 그 아파트 그 줄치가 중요하면 돼요. 자, 계획관리지역은 다음 줄치입니다. 강목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자, 복합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여기는 상가 부족하니까 상가를 보충해 줘야 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중 자, 일반 음식점, 후기 음식점, 제과점 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갈 수 있죠. 다 상가죠? 아닙니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다 상가리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에 판매시설 상가지요. 3번에 숙박시설 상가지요. 4번에 유언시설업 시설.
유원시설 없이 시설 많은 곳이에요. 유원지가 하면은 뭐 여러분 뭐 사먹고 하는 시설 있죠? 그게 유원시설 없이 시설이에요. 상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것이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을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복합용도지구는 자 상가 부족한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반 주거지에는 준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것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 상가로 보기에 아닌 시설로서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게 장례시설이죠. 그거 주의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는 중공업지역상 허용되는 건물이 복합용도 지정되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아파트 주의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계획관리지역에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대부분 다 상가인데 숙박시설을 좀 주의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주의해서 보시라. 예. 자, 어쨌든 올해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외 도시공격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하죠. 좋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건축물 높이를 규제를 뭐로 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취락지구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법령입니다. 여기에 따로 정해놨고 집단취락지구도 개발제한의 정의에 관련 특별조치법령이라고 해놨죠. 그것도 법령에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자, 개발진흥주는 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주고 여기에는 자 에서는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발진흥주가 정되면은 개발 진흥을 해야 하는 목적에 따른 건물의 용도가 완화되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정할 때 수립할 때는 그 계획 속에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개발진흥주가 있어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있고 아니할 때도 있는데 수립하지 않을 때는 줄칩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있다. 자, 왜냐 해당 용도지역에 완화되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도지구와 개발진흥주는 계획에 정해놨죠. 취락지구는 어디다 정해놨습니까? 법령에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획에 정한 것이 두 가지죠. 고도지구와 어디? 개발진흥. 법령이 정한 것은 취락지구다. 그렇게 아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은 윗뒤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취락지구의 건축 제한 및 지원에 있어서 자 자연취락지가 지정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시험에 잘 냅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줄칩니다. 일단 몇 층 이하로 들어가야 돼요? 4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1번부터 9번까지 되어 있죠. 자, 그 갈로 묶어서 봅니다. 단독주택 들어갈 수 있고 1종 건생, 2종 건생 들어갑니다. 2종 건생 중에는 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자 수리점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 운동시설 들어가고 창고 들어가고 동식물 관련 시설 들어가고 교정, 국방, 군사시설 들어가고 방송통시설, 발전시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 차례 시험 물었는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연취락지구 뭐 하는 곳입니까? 마을 만드는다. 단독주택 필요하죠. 마을 만드는데. 자, 근린생활시설 필요합니까? 예, 상가니까 필요한데 문제는 이종 중에는 음식점은 안 된다는 데 주의해야 돼요. 자, 단란주나 안마실소, 제조업소, 수리점 같은 것은 제외하는 것은 막 신경 안 쓸 필요 없는데 그 관로 안에 낼 때는 음식점 낼 거예요. 자, 운동시설 필요하죠. 창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런 자연취락지 같은 데는 특히 자 동식물 관리시설도 필요하죠.
교정, 국방, 군사시설 있어야 되죠. 그 군사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방송통신도 있어야 되죠. 발전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필요하니까. 자, 그런 뜻이다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내용은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용도 구역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 용도구역 찾았습니까? 자, 의 봅시다.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까지 줄치시고, 따로라는 말 있죠. 자, 그걸 동그라미 해서 위에다 씁니다. 별도 기준이라 쓰시면 돼요.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뜻입니다. 자,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라는 말 있죠. 그 밑에 씁니다. 자, 특수 목적이죠.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억제 및 촉진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개발 촉진 및 개발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용도구역 이런 뜻이에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 만들어서? 별도 기준 만들어서 이것만 적용시켜 건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이 억제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촉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뜻이다. 이번에 용도구역은 자, 무계획한 도시의 비대화 감이라 내지는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억제, 제한하거나 수산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관계없이 자, 독자적이고 국지적으로 지정된다라는 데가 있죠. 국지적은 필요한 부분 일부에만 지정한다는 뜻이고,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우리 여기 토지에 자, 여기 용도 구역이 지정되죠. 자, 그럼 이 토지 안에, 요 토지에는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용도 지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용도구역이 딱 지정된 순간 용도구역의 별도 기준이 있죠. 자, 이것만 배타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적 일반 기준이나 지구의 보안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가 용도 지구가 정되면 지역과 지구 기준이 같이 중첩 적용해버리죠. 그런데 용도구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것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독자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용도 구역의 별도 기준만 독자적으로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규제 목적이 강하고 용도 구역은 각 구역별 특정한 고유 목적을 가지고 정의된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와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만은 이 세 가지가 다 중복되어도 뭐만 적용합니까? 별도 기준만 적용합니다. 용도 구역은.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이 있죠. 세 가지.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이것도 강화, 완화를 합니다. 자, 이 강화 완화한 여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 별도 기준만 자 배타적으로 적용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구역 한마디로 별도 기준만 적용시켜서 뭐 하는 곳이다? 건축하는 곳이야. 이 정도면은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이나 용도지 보안 기준 있죠? 다 무시돼 버리고 자 별도 기준 있죠? 이것만 적용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이나 지구 가지고는 달성 자 할 수 없는 자 특수 목적이 있죠.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 기준만 적용시켜서 건축해야 됩니다.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건축해야 하면은 개발이 상당히 강력하게 억제될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 보호구역 있죠. 이 네 가지는 상당히 개발이 억제돼 버려요. 또 개발이 자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떻다? 촉진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구역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무슨 기준이 있다? 이것만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그 밑에 용도구역 지정이 행위자는 1번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죠. 이 정도면은 개발이 억제돼 버려요. 옆 페이지 2번에 시가와 조정구역도 개발이 어떻습니까? 억제되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자 거기에 95쪽 보시면은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4번 수산자 보호구역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개발이 어떻습니까? 억제되고. 네. 그 다음에 자 거기 96쪽에 보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런 개발이 어떻습니까? 촉진이 돼요. 자 그리고 교재에 자 거기에 여러분 교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또 (140쪽에) 보시면은 2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140쪽에 그거는 개발이 어떻습니까? 촉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도구역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교재에 다시 90쪽으로 돌아왔어. 1번 개발제한구역부터 봅시다.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줄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거기에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하고 밑줄 치시고 거기 첫째 지역 목적.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 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까지 줄쳤습니까? 거기 두 번째 지역 목적. 자, 세 번째 줄칩니다.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구역도 지정할 때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가시면은 위에 이번에 행위자냐가 되어 있죠. 그게 뭐냐? 별도 기준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 즉 건축 행위를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줄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죠. 자, 줄치고 그 밑에 씁니다. 별도 기준.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 있죠. 거기 별도 기준. 그 법만 딱 정합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뭐 하는 곳이다? 제한하는 곳.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 목적은 세 가지. 첫째,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두 번째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개발 제한구입니다.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자, 여기는 별도 기준 있죠. 자, 별도 기준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이 별도 기준입니다. 이 법의 핵심 사항은 이거예요. 기존의 건축물 있죠.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3년 안에 해야 돼요. 철거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자, 건물이 없는 빈 대지 있죠. 빈 대지는 신규로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적용시켜서 개발을 중단시킨다는 뜻이었죠. 억제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도시 무상 확산 방지라는 것은 시가지 연결 방지입니다. 자, 도시가 자꾸 무상 확산되면은 이웃 도시와 서로 연결될 수 있죠. 그걸 막게 지정하는데, 자, 우리 김해시와 부산시 사이에는 이걸 지정해 놨어요. 여기 낙동강 흘러가면은, 자, 이 낙동강 주변 지역은 농토가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김해시에도 말이 있고 부산시에도 말이 있죠.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김해시 말이나 부산시 말이 커져서 시가지로 서로 어떻습니까? 연결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도시관리상 좋지 못하니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개발 제한구역을 이걸 지정해놨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게 딱 지정되면은 기존 건축물은 철거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죠. 신규 건물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건물 숫자가 늘니까 오히려 줄겠습니까? 예, 줄어버립니다. 지정 당시 상태로 딱 유지시켜버려요. 예. 더 이상 개발이 안 되죠. 이정되면은. 자, 그렇게 강력하게 개발을 억제시켜서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 이 뜻이에요.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게 지정한다. 우리 도시 주변이나 내에 자연환경을 보존할 목적으로 이 목적을 많이 지정하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이거로 이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정해놨어요. 자, 울주군 쪽도 그렇고, 자, 그다음 울산 시내에 보면은 중구 혁신도시 뒤편 있죠. 북구가 나지막한 산이 쭉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이 목적으로 지정해놨어요. 개발 못하도록 딱 묶어버렸어요.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한다는 것은 군부대 있죠. 군부대 주에 지정해놨어요. 자, 이런 군부대가 있으면은 여기 일반 건물이 보안 들어오면 보안 문제 생기죠. 이거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지정해놨는데, 옥동에 가면 군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변에 지정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개발을 차단시켜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개발 제한구역인데, 이거 도입은 우리가 상당히 일찍 했죠. 1970년에 도입합니다. 이때는 이런 목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니라 경제개발 용지 있죠. 이거 확보시키기 위해서 도입합니다. 자, 이거 지정해놓으면은 국가가 경제개발 용지 써야 될 곳에 이걸 지정하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딱 차는 데버리죠. 예. 그럼 나중에 용지를 경제개발 용지 서기가 용이해집니다. 첫째, 개발이 안 됐으니까 건물 같은 것이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게 지정되면 땅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자, 어떻습니까? 예,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970년에 도입해서 7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100년 이상 사용할 용지를 확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확보해요. 예. 자, 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려면은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서를 동의받는다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린벨트로. 이때 당시 1970년은 미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시대죠. 미세람 최고였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이거 동의받으러 가는데 이게 먹고 이거 동의해라. 예. 봐라, 영아이가 얼마 좋노. 자, 그것도 색깔 봐라. 그린색 아이가. 그때는 불어난 색이 뭡니까? 빨간색이에요. 빨갱이라 말 들어봤죠? 그게 유리된 거예요. 1970년대는 내가 오늘 빨간색을 입고 싶다. 나갔다는 공매당합니다. 오라죠. 경찰이. 예, 오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경찰서에 붙들리가 조서 써야 돼요. 왜? 빨간색 옷을 입다. 젊은 사람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예. 빨간색이라는 것이 빨갱이에 유리된 말이 되다 보니까 아주 불운하게 생각했어요. 예. 요즘 이제 그런 거 없는데 그때는 예, 방공 아시죠? 방공, 방첩 이게 국시야. 나라의 기본 생각이다. 그러니까 빨간색 입어보면 오라 합니다. 가가 붙들리 가지고 야, 니 왜 빨간색을 입었는지 조사 다 받아야 되고 그 뒤부터 집에 가 짜증나죠. 그러니까 빨간색 옷을 어떻습니까? 다 짭제품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색깔도 레드 안 하고 뭐라 해놨습니까? 그린벨트. 막 좋은 거겠지 하고 도장 다 찍어버려요. 예. 자, 나중에 자식이 장가가고 뭐 하는 거 땅을 팔라니까 팔린다 안 팔린다? 뒤에 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내 개인 토지 소유권을 제한시키더라. 이거 풀어달라 하죠 나라에. 그러니까 또 아랫담 목소리가 뭐랍니까?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간다 못 간다? 가면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계기가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린벨트 그린벨트 가지고 있던 사람 희생의 하에 이만큼 살게 됐어요. 자,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철도, 국가 기여한 사람 전부 다 어디에 닦았습니까? 저 그린벨트로 다 닦았어요. 예. 자, 울산에 그때 당시에 예, 국가에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산업단지 몰아주죠. 그 지금 그때 들어온 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전부 다 그린벨트 위에 만든 거예요. 그 울산에다 확 몰아주니까 양산이 뭐랍니까? 우리도 좀 주면 안 됩니까? 그 양산은 너희는 농촌 도시로 성장해라. 예. 그 양산은 막 딱 배제시켜 버렸어요. 울산에 다 몰아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도 다 뭡니까?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문민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진정을 많이 하죠. 문민정부 이후에 현금으로 보상하기 너무 많으니까 이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로 묶였던 것은 국가가 필요한 것 외에는 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 이거 풀어가 만든 데가 대표적으로 서울의 일산, 분당, 판교, 신도시 들어봤습니까? 네. 다 이걸 풀었어요. 자, 양산 물금 신도시 있죠? 네. 이거 풀어서 거예요. 자, 풀어서 거기에 있는 땅을 국가가 또는 개발 사업자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 보상 차원에서 용도를 주거 상업적 다 박아줍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주거상업이 바뀌니까 그동안 딱 개발 억제됐던 것이 풀리면서 지가가 어떻습니까? 수십 백씩 올라가도록. 왜? 수십 년간 고생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이 개발제한구의 이 그린벨트라는 이 배경하에 이렇게 도입됐는데 혹시 압니까? 여러분 중개업을 하면서 누가 급하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린벨트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달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죠. 단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요거는 하면 안 돼요. 도시간의 경계지역 있죠. 이건 안 풀립니다.
대부분 요 목적으로 많이 해놨으니까 이거는 산 딱 보고 나지막한 산지 같으면 사야 되고, 산이 좀 높죠. 산중턱 이상은 사면 안 돼. 예. 그건 안 풀어준다는 뜻이고, 이건 어떡할까? 이거는 무조건 사놔야 되죠. 예. 옥봉에 있는 군부대가 그대로 있는답니까? 이전한답니까? 이전하죠, 당연히. 이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군부대 이전하면 그 주위가 다 풀리겠죠. 예. 그럼 군부대 자리는 뭐 합니까? 뭐 아파트 짓겠지. 그 주변 지역에 그린벨트 묶은 곳은 상업적이 되겠지. 예. 주가 들어오면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게 뭐다? 상업적. 예. 그래서 옥동 주변에 그 군부대 주위도 나중에 저 군부대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그럼 주위에 묶어놓은 거 다 풀어버려요. 자, 그렇게 주의하고 사면 돼요. 그런데 뭐 그 기회가 올라간 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예, 죽어도 안 판답니다.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겠대.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시험에는 뭐 없느냐? 시험에는 누가 지정하는 자를 주로 묻습니다. 국토부장은 지정하죠. 그러니까 목적은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목적은. 그 이하 별도 기준에 관한 이런 내용들 있죠. 아예 안 묻습니다. 자,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가봅시다. 자, 시가 조정구역 지정권자 및 자 목적. 1번 시도지사는 여기 좋죠. 시도지사 정해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줄칩니다.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까지 줄치면 돼요. 시가 정부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만 다음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정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까지만 줄치면 돼요. 시가정부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정부의 실효, 시가정부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다음 줄칩니다. 시가화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 자, 5년 이상 20년 이내에 정한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까지 줄치면 돼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하는 것은 시가화라는 것은 시가지 형성이라는 걸 말합니다. 자, 시가지 형성되려면은 건축이 있어야 되죠. 자, 학원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돼 있죠. 무엇 때문에? 건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지 형성은 건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시가화라는 말은 시가지 형성을 말합니다. 즉 건축을 말해요. 시가 조정구역이다 하는 것은 시가지 형성, 건축을 조정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로 지정할 수 있죠. 국가계획과 연계가 된 것.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최우선 시행계획이죠. 연계가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왜 지정하느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언제? 현재.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제? 장래에. 자, 이 말은 지금 당장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개발하겠다? 장래 개발하는 거예요. 장래 개발을 위해서 지금 그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지가 만들어지면 장래 개발에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장래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방해 요소가 되는 무질서한 시가지를 막는 제도가 뭐예요? 시가화 조정법이에요. 어떻게? 자,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시가화를 유보시켜버리고 중단시킨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 다음 날에 시가 조정에 지정했던 것이 뭐가 된다? 실효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장래의 개발 있죠. 이때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 그러면 중단은 어떤 시기냐?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별도 기준은 자, 여기도 국회법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시가지 형성의 주된 건축물이 자, 우리 자, 주택이죠. 주택은 정축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개축이나 자, 뭐 재축 뭐 이런 거 가능한데 신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일반 건축물 있죠. 상가 같은 건축물은 자, 개축이나 뭐 재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자, 정축 안 돼요. 이렇게 딱 해버려요. 이게 가장 별도 기준의 핵심 사항이에요. 요걸 적용시켜서 시가화가 되는 것을 중단시켜버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이라는 것은 장래 개발을 위해서 현재 자, 여기에 무질서한 시가화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제도예요. 자, 이걸 통해서 개발된 곳이 인천 국제공항이죠. 자, 인천국제공항이 자, 영종도라는 섬이에요. 자, 여기 이 섬에 여기 공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갑도 있고 뭐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걸 국제공항 건설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자, 어떻게 이 지역의 토지를 수용해서 공항 건설을 하자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발표되면 개발이 어떻습니까? 착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광역도시에서 방향제시계획에서 실행계획 들어오는데 요 사이 기간이 보통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유보기간이 1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5년부터 합니다. 20년 사이 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그럼 10년으로 정했으면 유보기간 10년이면 10년 동안에는 시가지가 어떻습니까? 형성이 중단됩니다. 요 기준만 딱 정식해서. 자, 그래서 광역에서 실행계획 들어올 때, 방향제시계획 실행 들어올 때 5년 이상이 걸리니까 유보기간이 5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여기에 가압을 병정이다 생각하시고, 자, 광역도시계획이 그때 발표됐죠. 언제 영종도 개발 사업계획이 언제 발표됐느냐? 전두환 씨가 대통령 취임할 때 발표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가압이다. 유수 다 받겠죠. 일간신문에 대문짝꿍하게 났어요. 야, 내 토지 수용되겠네. 나는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더 받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자, 우리가 건축을 못하는 토지 있죠. 건축 제한되는 토지는 자, 나무, 특히 과일나무 있죠. 이런 거 많이 씻습니다. 이게 보상이 많이 되니까. 그 주택공사 그것도 뭐심 났던 희귀종식이 났죠. 예, 그 보상이 크니까. 예. 자, 그리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합니다. 뭐 지을까요? 상가지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갑이 상가를 지었다. 예.
그러니까 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곧 수용될 건데 말라 돈 들이냐. 그러니까 갑이 하는 이야기가 니는 토지보상 하나 받지만 난 토지보상 하나에 상가보상, 건물보상 하나, 영업보상 하나 3개 받는다. 이게 훨씬 많이 받죠. 자, 불과 6개월 만에 이 지역이 다 건물 다 돌아와 버려요. 우죽순이 싹 다 돌아왔고. 자, 이렇게 도니까 무질서한 시가화가 돼버렸죠. 자, 나중에 보상금을 줄 때 보상금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건물 수용에 따르는 각종 수용 절차가 복잡하로 인해서 수용기간이 한 5년 이상 걸려버려요. 그럼 원래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자, 이걸 막는 제도가 이 제도예요. 실제로 자,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건설할 때, 자, 여기 강력도시 발표를 할 때 이 지역에 시가조정구역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여기는 별도 기준 있죠? 이것만 적용했어요. 자, 무질서한 시가지가 있다 없다? 자, 보상금액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토지는 자, 수용은 1년 만에 끝납니다. 왜? 우리나라는 토지 가격을 다 정해놨죠? 개별 공시가, 감정가 이런 거 있죠? 건물은 주택만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이나 자, 공동주택에만 국가가 가격 공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뉴스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집값이 공시가 올려놨다 했죠. 말랐고. 그 세금 많이 거들려 그래요. 예. 자, 그 외 건물들은 건물 가격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감정해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 감정 기간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럼 이 공항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걸 걸어버렸어요. 걸어버리고 보상금 정액도 없이 토지 수용 1년 만에 끝납니다. 끝나고 공항 건설을 자, 언제 완공하느냐? 1999년에 완공하죠. 15년 걸렸습니다. 그 큰 공항을 건설하고 도로망까지 연결 다 하는데 15년. 제일 놀란 나라가 중국이죠. 항상 중국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속국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해나니까 결국은 중국도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은 창의공항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가조정구역 제도는 자, 장래에 개발을 확실히 할 거예요. 하는데 미리 무질서한 시가지가 형성돼 들어와 버리면 장래 개발이 어떻습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장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되는 막는 제도가 시가화 조정구역 제도예요. 예, 자, 그래서 아니 여기 방향제 시계인 광역도시 발표되면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이런 방향제 시계획은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계획 발표돼도 얼마든지 건물 지어도 돼요. 자, 밑에 있는 실행계획 있죠? 이거 발표되면 지을 수 있다 없다? 예,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방향제식이 발표되니까 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무리하게 짓는 거예요. 왜? 이 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행계획 구속력이 생기죠. 실행시켜야 되니까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이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가 거기 토지에 투자해 놨죠. 나무 심었죠. 실행계획 발표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뜻이에요. 뭐만 발표돼 있어요? 예, 방향만 발표돼 있다. 그래서 저들이 미리 정복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예, 한 거예요. 만약 실행계획이 발표되면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91쪽에 보면은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니다.